2021년 신축년의 새해 첫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되는데요.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2021년도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조금 더 업시켜 드리면서 정말 한 해를 더 희망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서 첫 영상은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백신까지 꼭 챙겨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백신을 맞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잘 닦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결국은 개인 각자의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 백신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될 4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일단 우리가 좀 면역을 알아야 되는데, 면역이란 건 이 면역계는 면역세포하고 면역세포에서 만드는 면역 물질들이 있어요. 면역은 많이 들으셨죠? 내 몸을 지키는 힘이 면역력이고, 내 몸과 다른 내가 자기라면 비자기, 세균, 바이러스, 독소, 공해물질 이런 것들이 와서 나를 공격할 때 빨리빨리 알아채고 그걸 방어하는 능력이 면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 면역세포는 바로 백혈구잖아요. 우리가 아는 백혈구에는 사실 과립구, 림파구, 또 마크로파지 이렇게 다양한 세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물질이 침입하면은 이런 면역세포들이 일단 딱 나가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면역 안 좋았던 것들을 또 기억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몸을 방어하는 힘을 갖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NK세포라고 들어보셨죠? 내추럴 킬러셀. 이거는 정말 면역의 아주 근간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 몸을 외부에서 막아주는 그런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바이러스나 세균을 빨리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원장님 요즘 면역력 올리는 영양제 비타민 C도 중요하고 D도 중요하고 아연 먹으려는데 맞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요즘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영양제, 특히 아연, 셀레늄, 비타민 C, D는 몸 안에서 면역세포를 갖다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요. 아연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연이 부족하신 분들은 호흡기 감염에도 취약할 뿐 아니라 호흡기 감염에 걸렸을 때 이환기간, 병에 걸려서 골골대는 기간이 좀 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연 요즘 잘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셀레늄 역시 항암 효과도 있지만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면역세포가 염증을 빨리빨리 없애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비타민 C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비타민 C가 우리가 아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항산화라는 건 우리가 면역세포가 막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 싸우면 염증 물질을 일으키는데 그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 비타민 C가 활성산소도 잡아주는 그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여기에다 철분도 우리의 이 군대, 백혈구가 열심히 바깥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싸우는데 힘을 보태기 때문에 철분도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야지 무조건 굶고 잘못해서 빈혈이 생기고 철분이 부족하면 또 면역력에 취약하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면역세포가 잘 증식하고 면역세포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또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면서 결국은 특정 영양소만이 면역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먹은 거하고 같이 그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식단도 골고루 균형 맞춰 드시면서 이런 영양소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수면이죠. 우리가 잘 자게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있죠. 멜라토닌은 분비가 돼서 수면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멜라토닌은 면역세포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자는 게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몸 안의 세포가 재생이 되고 혈압도 조절하고 체온도 일정하게 하는데 이 역할을 멜라토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내 몸을 지키려면 12시 좀 이전에 주무시고, 주무실 때도 한 7시간 정도는 좀 숙면을 취하시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근력 운동이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많이 들으셨죠? 몸에서 열을 발생하는데 40%가 근육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력 운동, 걷기도 마찬가지 유산소지만 근력 운동도 되고, 집에서 자전거 타기라든가 계단 운동 아니면 뭐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이런 근력 운동을 사실 하루에 한 30분씩 주 5회, 주당 150분 정도 하시는 게 이상적이지만, 못해도 주 3회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하시면 몸에서 열이 발생해서 그만큼 내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근력 운동을 정말 못 하시는 분, 나는 너무 이렇게 뭐 관절도 아프고 힘들다, 이런 분들은 또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씹는 거 있죠. 요 저작 운동도 의외로 오래오래 씹을수록 물론 소화 기능에도 도움이 되지만 열을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위해서는 음식도 좀 오래오래 씹으면서 적어도 한 30회 이상씩 꼭꼭 씹어 드시고, 이렇게 30회 씹어 드시려면 아무래도 채소를 많이 드셔야겠죠. 채소를 많이 좀 씹어야 되니까 음식에도 골고루 나물 반찬 챙겨 드시고, 이렇게 몸에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겠고요. 또 운동하신다고 너무 과하게 하면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그냥 1시간 정도의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체온은 면역의 바로미터죠. 우리가 온도 1도만 중심 체온이 올라도 면역력이 한 30에서 50% 증가한다 그러고, 또 이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 30% 감소뿐만이 아니라 몸의 신진대사도 14% 감소된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논문들도 있어요. 200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1800년도에 태어나신 분보다 몸 안의 온도가 0.59 정도 낮다는 논문도 있어요. 우리가 뭐 온도 하면은 36.5도가 정상이지 알고 있는데, 36.5도에서 37도까지 괜찮은데 의외로 요즘 현대인들이 가공식품, 또 운동 안 하고 안에 여러 가지 독소가 쌓이면서 중심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아토피도 그렇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자가면역 질환도 많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아직은 1월이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가 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는 그냥 있을 게 아니라 가능하면 수면 잠옷 있죠. 아니면 수면 양말도 괜찮고, 또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장갑이라든가 목도리,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모자 꼭 착용하시고, 저는 또 일할 때 이렇게 핫팩을 하루에 그냥 1개씩 가지고 손도 좀 온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머니에 넣고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이렇게 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백신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꽤 있죠.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면,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온도 올리는 거, 체온 유지 잘 하시는 거, 결국은 이 생활 습관이 면역력에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